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폐플라스틱 얘기예요. 폐플라스틱이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폐플라스틱이 1년 만에 그 가격이 66%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 됐네. 이게 완전히 금맥이 됐네. 금광처럼 금맥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금강을 캐러 간다 해서 옛날에 캘리포니아 그 광산으로 인부들이 가서 막 그 엄청난 그 금맥이 뭐 발견되면 엄청난 부자가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으로도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자원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격이 지금 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업들을 오늘 총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잖아요. 석유 가격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를 수입해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을 가공하는 그 과정 처리 비용도 크게 상승한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지금 각국의 정부가 이 플라스틱을 탈 플라스틱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각국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확대됐거든요. 그럼 배달을 하려면은 플라스틱 용기에다 넣어서 배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지금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 소비량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했대요. 보니까 2021년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량은요, 이 2019년 대비해가지고 2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한 택배, 음식 배달, 포장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2040년에 다다라서는 미세 플라스틱 폐기량이 2016년에 대비해서 2배가량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규제를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막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각국의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에요. 그러니까 당면한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제조해서 먹고 사는데 이것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제 많이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또 뭐가 있느냐?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이 작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으로나 이제 이 동남아 쪽으로 폐기물도 수출하고 또 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잘 수거가 안 돼가지고 중국, 일본, 태국 등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국내에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해외에서 이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입이 돼가지고 그걸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 지금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수거율이 낮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제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또 필요로 하는, 왜냐면 그게 그 원유로 생산하는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훨씬 낮거든요. 재생된 그 플라스틱 단가가 원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보다 훨씬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수요가 있어요. 근데 이 폐플라스틱의 수요를 그동안에는 충족해오지 못해서 해외에서 계속 그걸 조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플라스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이제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폐플라스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큰 요인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원유 가격이 높아져서
이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 두 번째, 이제 각종 환경 규제 법안 때문에 이제는 그 해외에서 저렴한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올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수요를 조달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수거 시스템이 아직 잘 마련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이제 폐플라스틱 가격이 월등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SG 사업의 일환으로 이 폐플라스틱 사업에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뭐 ESG의 사업 차원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 그게 바로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때문이에요.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열분해 유 기술이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술 덕분에 그동안에 이제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이제 뭐 분리수거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색깔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건 그냥 잘 재활용 되지도 않았던 그런 색깔 있는 플라스틱들 있죠. 그러니까 무색 그 플라스틱 말고 이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열분해유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들도 완전한 새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시대가 지금 도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생수병 있죠. 이 투명한 플라스틱은 그게 이제 수거가 돼가지고 이 플레이크, 이렇게 잘게 그걸 쪼개요. 가루로 쪼개가지고 그 플레이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섬유를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또 재생 의류, 또는 재생 뭐 운동화 이런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만 재활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화학적 열분해 방식, 이 열분해유 기술 방식을 통해서 어떤 종류든 새 플라스틱 원재료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열분해유 기술 때문인데요.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화학적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공정을 입혀서 완벽하게 그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저분자 형태, 그러니까 완전 최초의 원료 형태인 이게 뭐라 하죠? 모노머 또는 저분자, 단분자 형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덕분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데 새로운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매립하거나 소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 열분해유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공장을 만들거나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디냐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 자회사 가운데 SK지오센트릭이 있거든요. SK지오센트릭이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오늘 2024년까지 울산에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울산에 그 SK이노베이션 정유 공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더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열분해유를 다시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료유로 재투입된 열분해유는요, 다른 석유 원유와 마찬가지로 SK에너지의 정유 공장과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다시 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분해유 공장은요, 오는 2024년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 예정인데요. 연간 20만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분해유 공장을 짓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석유화학 회사는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회사가 현대오일뱅크예요.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한 12월쯤이었을 거예요. 이 폐플라스틱 열 분해율을 원유 정제 공정에 투입을 해서 친환경 납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ESG 뉴스 브리핑에서 현대오일뱅크를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열 분해율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납사를 뽑아낸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납사, 이건 이제 나프타인데요. 이 나프타가 이 석유화학 공정,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제1 원료로 사용돼요. 이 나프타는 이제 인근의 석유화학 회사에 공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새 플라스틱,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업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석유화학 회사죠. LG화학이 있습니다. 사실 LG화학이 그동안 이제 지금은 이제 분사해 나간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키워준 막강한 역량이 LG화학의 전통화학 분야, 그런 산업,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부분에서 이쪽에 에너지, 배터리 사업부를 이렇게 받쳐줬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분사돼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LG화학,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석유화학 공정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LG화학은 이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지금 다시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거든요. 기존의 LG화학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LG화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는 2024년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에 초임계 열 분해유 공장을 2만 톤 규모로 건설한다고 이제 한 얼마 안 됐어요. 12월 말인가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1월 초인가? 네, 그 정도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임계 수증기로 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그러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폐플라스틱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초임계 열분해유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LG화학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고 영국에 있는 무라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고순도 기술이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기술의 원천이 이제 무라 테크놀로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분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열 분해율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그러한 지금 단계에 있고요. 이제 이 실증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은 2025년도부터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LG화학은 완벽하게 폐플라스틱 열 분해율을 활용하는 이 친환경 소재 분야에 이제 앞으로 한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하면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사업, 이게 딱 떠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완벽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학회사만 바뀌고 있느냐? 아니에요.